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믿고 보는 밀리터리 지식 채널 슈퍼소닉 TV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자, 오늘도 디펜스 타임즈의 안승범 대표님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어제 날짜죠. 18일 네. 저녁에 SBS에서 단독 보도가 나갔습니다. 네. 이 폴란드가 대한민국의 이 방산 수출에 관해서 약 90억 달러의 대출을 요청을 했습니다. 거의 뭐 전액 대출을 달라고 하는 거잖아요. 1차 계약에서 50억 달러가 이제 사용이 됐다고 하더라고요. 우리가 이제 보증할 수 있는 금액이. 네. 현재 2차는 좀 늘어났네요, 금액이. 많이 늘어났습니다. 아무래도 2차가 물량이 많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것 같은데 그래서 처음에 2차 계약 그때 물량을 따져 보니까요. K2 전차가 약 820문, 그리고 K9이 460문, 천무가 70문에 한해서 2차 계약을 체결하려고 했습니다. 근데 저는 이제 먼저 번에 방송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이게 다 옵션이기 때문에 다 쪼개져서 갈 것이다. 한 번에 다 못할 것이라고 이제 얘기를 말씀드린 기억이 납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번에 폴란드가 이 무기도 입자금 약 90억 달러 전액 대출을 요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자세히 또 뜯어 보니까 이 지금 K2 전차니 K9 그리고 천무 처음에 2차 계약을 하려고 했던 물량에 비해서 숫자가 훅 줄었어요. 뭐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이게 다 쪼개서 갈 수밖에 없는 2차, 3차, 4차 이렇게 한 번에 다 돈을 내고 사가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러니까 2차 계약 처음에 예상했던 물량에서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처음에 K2 전차는 820문이었는데 지금 180문으로 바뀌었고요. 그리고 K9이 처음에 예상했던 460문이 아니고 이 100문 이상이다 이렇게 또 얘기가 나왔고요. 그 천무 또한 70문이었는데 그냥 수십 문이다. 2차 계약 물량이 이게 훅 준 데는 어떤 이유가 있는 겁니까? 일단 뭐 저희들이 돈이 없이 이제 보증 이렇게 받아서 돈을 빌려서 물건을 이제 발주를 해야 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그렇게 뭐 마음대로 안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누차 말씀드렸지만은 미국의 FMF 자금이라든지 나토 자금이 다 한 번에 다 이쪽에다 쏠려가지고 줄 수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그 자금 조달 문제가 상당히 좀 크죠. 그러면 전적으로 이제 우리나라 대한민국에 매달릴 수밖에 없고. 그래서 뭐 단순히 뭐 상식적으로 봤을 때 이건 뭐 예상했던 것인데 그거를 마치 이제 보도에서는 SBS 방송 보도에서는 이제 뭐 대단한 것처럼 얘기를 하는데 그 다음 날 그러니까 오늘이죠. 뭐 이거를 기사를 받아 쓰는 곳이 아직은 한 군데도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KTH 기자가 단독이라고 내놓은 이 기사가 사실 이게 좀 애매모호합니다. 그 내용을 이제 들어보시면 아시겠지만은 긍정적으로 우리가 그래 뭐 그 정도 긍정적으로 검토를 하고 되는 쪽으로 하자 그런 의미로 이제 봐야 되죠. 됐다가 아니라 완전히 타결됐다 사인을 했다. 뭐 대출을 해주겠다 이것도 아니고. 그쪽으로 좀 몰아서 우리가 내부 좀 정리를 해서 하는 쪽으로 가자. 이제 그거죠. 우리도 필요하니까 우리도 이제 실적을 내야 되니까. 그러고 나서 이제 그 시기를 이제 말하는데 9월달 얘기를 9월 말이다. 뭐 9월 말에 확실히 체결이 될 것이다. 근데 뭐 이거는 날짜라는 게 시간이라는 게 뭐 유동적이고 변동 사항이 많기 때문에 똑같이 그렇게 되는 건 아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기사를 다룰 때 작년에 사례를 들어서 뭐 9월달에 되지 않겠느냐 말에. 근데 9월달이면 우리가 또 이제 뭐 여러 가지 행사가 국방 관련 행사가 있어요. 뭐 국군의 날 행사도 그때 땡겨서 한다고 그러고. 그리고 바로 10월에 또 아덱스가 있지 않습니까? 10월 아덱스는 17일부터 시작하기 때문에 그러면 저쪽에서는 이제 폴란드 입장에서 물건을 이제 발주하고 사주 입장에서는 또 이제 에어쇼도 좀 와서 봐야 되겠고 다시 또 이렇게 얘기도 한 번 더 물어봐야 되겠고 얼굴 대면하고 반대로 이제 초청받아서 그러면 그게 과연 9월 말에 되겠느냐. 그리고 저쪽에서 아무리 물건이 전차 자주포 급하다 하더라도 일단은 그 한두 달 차이 시차는 이제 있을 것 같아요. 뭐 서로 이제 결정을 이제 한다 내린다. 거의 뭐 연말로 가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대한민국의 이 방산 연간 수출 이 대출 금융 한도를 따져 보니까 약 100억 달러, 이 12조 6천억 원 정도가 되는데요. 이 지금 폴란드에서 대출 요구를 하는 금액은 90억 달러, 약 11조 3천억입니다. 그럼 딱 떨어져요. 국가별 이제 전에 뭐 데이터 보니까 국가별 이제 이런 그 돈을 이제 해줄 수 있는 게 빌릴 수 있는 게 뭐 61억 달러로 이렇게 설정이 되어 있더라고요. 61억 달러면은 그래서 이제 1차에서는 이제 50억 달러가 사용이 됐다. 이미 대출을 해준 거죠. 그래서 이제 이게 뭐 마이너스 처리하면은 이제 모자라는 금액인데 지금 말씀하신 2차에서는 좀 더 빌려달라. 그래서 그동안 이제 이게 이슈였죠. 현지 우리가 양국 정상 그 회담 그 전후로 해서 많이 이슈가 됐었죠. 그걸 이제 얘기를 하는 건데 일단 뭐 숫자가 한 번에 되는 게 아닌 게 맞죠. 지금 말씀드린 대로 쪼개가지고 가는 거. 그리고 다 이게 사실상은 이제 전체 대수라는 게 옵션 개념이라는 거죠. 무기 체계 수출 수입하는 데서 옵션 개념이 상당히 강하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다른 말로 일반 뭐 시중 영어 이제 어떤 단어로 쓰면은 뭐 MOU일 수도 있는 거죠. 구두계약, 내가 이렇게 최종 이렇게 필요한데 네. 살 수 있는데 사야 되는데 현재로서는 뭐 당장 돈은 요거 가지고 사고 또 몇 년도에 또 예산을 태워서 사고 뭐 이런 식의 개념이거든. 결국에는 폴란드도 어떤 대출을 대한민국으로부터 얻어야 되다 보니 금액도 자기네들이 어떤 나중에 대출 이자라든지 상환 조건 등에 따져봤을 때 여러 경제적 요인을 검토해 보면 약간 좀 불안하니까 안정된 조건에서 따지려고 하다 보니까 이렇게 지금 수출 물량이 확실히 준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네, 맞습니다. 뭐 또 더욱이 또 미국 그 방산 제품도 사야 되고, 네네. 미국보다 발전한 게 좀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그것도 사야 되고 동시에 뭐 우리 것도 사가야 되고. 상당히 이제 급하게 이제 서두르다 보니까 전력 증강을 현대화시키는 거를 나토 체계에 완전히 맞추기 위해서. 그래서 이게 좀 우리한테 많이 이제 뭐 저기를 하는 거죠. 좀 더 많이 빌려달라. 좀 빌려줘. 네, 그런 상황에 이제 접어들고 있는 거죠. 근데 이건 충분히 예상됐던 부분입니다. 연초부터. 그래서 저희가 얼마 전에 이 폴란드 대출건에서 저희가 방송을 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 주요 저희가 내놨던 의견이 뭐였냐면 폴란드 돈 없다. 우리나라에서 대출을 얻어야만 물건을 사갈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방송을 했는데 엄청 댓글 거의 뭐 댓글이 500개가 붙었으면 450개가 저희를 욕하는 거였어요. 어디서 헛소리 하느냐. 증빙 자료를 대봐라. 근데 지금 나오잖아요, 이거. 증빙 자료 뭐 찾기 이전에 지금 나오잖아요, 얘기 자체가. 뉴스가 저렇게 해서 나오면서 그걸 이렇게 면면히 들여다보면 자세히 그 문장이나 화면을 보시면 아시겠잖아요. 그리고 또 기사가 났던 게 폴란드 국방장관이 대한민국에 우리는 돈을 다 주고 사가겠다라는 기사가 또 나지 않았습니까? 네. 그러니까 그런 거를 많은 분들이 보고서 저희를 굉장히 질타를 했어요. 저희는 폴란드 돈 없다. 대출을 해야만 한다. 이렇게 방송을 했으니까. 네. 그게 이제 배경이 뒤에 이제 방위사업청이 있어요. 방위사업청에서는 실적을 무조건 세게 다 문제 없는 사업으로 좀 우리가 수출 드라이브를 걸고 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저는 그런 그 의견들, 그런 생각을 가지신 분들이 뭐 좀 얘기를 하신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그때 저희가 그렇게 방송을 한 거 가지고 지금도 어떤 분들은 분명한 증빙 자료를 가지고 재방송을 다시 해라. 증빙 자료 있으면 뭐 저희 지상파로 가야죠. 그러니까 유튜버 할 저희 같은 하찮은 유튜브가 지상파로 가야지. 그런데 이제 이게 배경이 이제 이게 외형적인 거는 그렇고 배경이 이제 나오는 게 세미나 이제 뭐 국회에서 세미나들을 이제 좀 해요. 뭐 이렇게 공식적으로 하는데 잘 알려지지 않은 세미나들이 많은데 그렇죠. 수도 없이 하는데 어저께 이제 그 신원식 의원 그 세미나가 있었는데 그러니까 18일 오전 어제죠. 근데 이제 이것도 오후에 또 뭐 저기 미국의 그 TOC 수출 세미나가 또 있어가지고 거기에 많이 가려졌어. 그러니까 기사화가 하나도 안 됐어요. 그래서 이제 내용을 살펴보니까 거기서 발표된 게 이제 그 내용을 이제 후반부를 딱 이렇게 들어보니까 이런 게 특히 그 전차 수출 관련돼서 이제 그걸 이제 해부를 해보니까 이런 게 모든 조성되는 게 우리 이제 뭐 댓글 뭐 말씀하셨잖아요. 비난하는 거. 그 배경에 이제 방위사업청이 실적을 부풀리고 막 자랑해야 되는데 니들 뭐 하는 거야? 니들 왜 헛소리 하고 있어? 그런 게 이제 배경이 파악이 됐어요. 너희들 슈퍼소닉 TV 가서 공격 좀 해라 뭐 이런 거니까. 이제 거기 관련된 뭐 근무자라든지 뭐 있겠죠. 그러면 이제 방위사업청에서 내세우는 게 2022년도 방산 수출이 전 세계 8위다. 선진국을 이제 드디어 능가하고 있다. 이스라엘을 앞서고 있다. 그렇게. 갑자기 177% 상승했다는 이제 그 데이터 지표가 있는데 이건 이제 방위사업청에서 자랑하는 거고. 그리고 이제 이 문제가 또 도출된 게 그 우리 그 KT전차. KT전차 처음에 이렇게 지금 수출됐었죠. 기술 이전. 그다음에 일부 부품, 주요 부품을 같이 해서 파는 걸로 그 얘기가 나오더라고. 그것도 좀 잘못된 거다. 왜냐면은 ADD가 또 거기서 이제 포함이 돼 ADD가 나서가지고 또 혼란을 조성한다. 뭐 실제 이익을 현대로템 측에다가 이제 뭐 좀 이렇게 잘 하게끔 해야 되는데 더 빼먹는 게 많다. 그러니까 관청들이 문제가 있다. 그러니까 방위사업청 수출 드라이브 거는 곳. 그 다음에 이거를 또 이제 기술적으로 통제하는 ADD. 이제 그 얘기가 어제 좀 나왔어요, 사실은. 그래서 이제 어제 뭐 말씀 더 드리면은 이 발단이 세미나장에서 발단이 지금 폴란드 지금 방산 수출 관련된 지금 말씀하신 그런 돈 문제 있잖아요. 그거를 얘기를 이제 도입 부분에 하면서 결국에는 뒤에 우리 방위사업청이나 ADD가 좀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 거기도 문제가 있다. 내부적으로. 항상 제가 내부 얘기를 하잖아요. 그걸 자꾸 외부 뭐 폴란드 뭐 저쪽 상대 국가를 뭐 나무라고 욕하고 이제 그런 얘기들이 흔한데 그리고 내부에 문제도 있다는 게 나오더라고. 결국에 흐름이. 그래서 한간에 떠도는 말로는 이것은 이 정권만 좋은 일이고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이거 완전히 호구된 수출 계약권 아니냐 이런 비판이 상당히 많거든요.
그래서 지적하는 게 이제 튀르키예 사례가 있었고 알타이 전차까지 나왔지 않습니까? 네네네. 그래서 결국에는 이 폴란드도 그렇게 해서 돈을 이제 빌려가서 자기들이 물건 다 사가고 또 공장 차리고 네. 그래서 결국에는 또 이 폴란드 버전이 PL 버전이 나와서 루마니아에 우리가 직접 들어가는 게 아니고 네. 또 PL 버전에서 루마니아 버전 또 이렇게 개량해서 판매하는 네. 그러면 이제 과연 우리가 이제 이익이 완전하게 남겠느냐 줄어들 것이다. 그래서 이제 이 지역적으로 보면은 동유럽 국가들은 이제 루마니아까지 제한되고 나머지 서유럽이나 남부 유럽은 결국에는 독일 애들이 레오파드 시리즈나 차기 전차 가지고 계속 시장을 석권할 것이다. 그래서 결국 이게 방산이 지금 말하는 것처럼 아주 그냥 국뽕에 빠져가지고 순수 이익이 계속 이렇게 차근차근 남겠느냐. 이게 결국 이제 이거를 보여주는 게 오히려 역설적으로 SBS의 그 보도가 실제로 이제 보여줄 거죠. 한 네. 6개월, 반년 지나니까. 네네. 작년에 이어서 올해 이제 반년 지나니까 이거 상당히 관리를 잘해야 되겠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얘기 또 나온 게 세미나에서 나온 게 네. 국방장관이 다 통제를 해야 된다. 이거 수출에 대한 거를. 국방장관이 직접 다 통제하고 뭐 하다못해 미국의 FMF 자금도 우리가 관련줘서 그 돈을 좀 이렇게 연계해가지고 다 이렇게 혼합해서 우리가 관리해야 되는데 현재 어떤 정책이 방위사업청 방식이 방위사업청이 주도하는 그 보텀업 방식이래요. 그래서 이거를 반대로 국방장관이 탑다운 방식으로 바꿔야 된다 이거죠. 일사천리를 이렇게 제대로 교통정리해서 할 수 있는. 그래서 그런 어떤 행정 문제라든지 어떤 제도 문제까지 얘기가 나오더라고. 이게 좀 더 이게 흘러가면은 제도 문제까지 이어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정부 측, 이 방위사업청 측에서는 이 폴란드 수출이 네. 유럽 수출의 교두보가 될 것이다. 이렇게 항상 지금까지도 강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뭐 현상을 보면은 먼저 번 방송에서 말씀드릴지 모르겠는데 그 전차 수출이 이태리 문제 나왔죠. 아리에테 전차. 아리에테. 예. 네. 그다음에 노르웨이 2차 뭐 그것도 이제 안 한다, 계약 안 한다 하는데 그 우리한테 혜택이 오는 게 아니라 그 다음 전차를 이제 기다릴 수도 있다는 거죠. 어차피 뭐 2차 물건 나중에 뭐 3, 4년 후에 발주하는 네. 거. 차라리 이제 차기 전차, 뭐 프랑스 거든 뭐 같은 독일 거든. 그래서 그게 우리한테 돌아가는 게 또 아니고. 그러다 보면 이제 뭐 스페인이나 뭐 그리스 같은 데도 물량이 이제 있는데 예정된 물량들이 있는데 네네. 그건 결국 다 독일 애들이 이렇게 관리를 막 이런 식으로 하면은 뭐 돈 빌려주는데 이렇게 집중하고 하다 보면은 제도 정리 안 하다 보면은 또 ADD나 방위사업청 기존에 그 방식대로 이제 내버두면은 이거 다 또 잃을 수 있다는 거죠. 지금 1차, 2차 합쳐서 거의 뭐 30조. 이 30조를 이 폴란드에다가 대출과 보증까지 해줘야 되고 네. 또 거기다가 기술 이전도 있고 현지 생산도 있고 거기다가 금융 지원이라는 것까지 한꺼번에 지금 다 해줘야 되는데 네. 이렇게 다 해줘 버리면 이 해당 업체는 돈을 벌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마진이 계속 줄어드는 거죠. 마진이 실적만 그러니까 외형적인 실적만 높아지는 거고 어쨌든 해당 업체는 돈을 네. 벌긴 버는 건데 국가적으로는 이게 손해 아닙니까? 중에 계속 줄어드는 경우죠. 그러니까 막 지금의 그 튀르키예 알타이 전차 같이 좀 이렇게 우리가 완전하게 다 파는 게 아니라 일부만 돈을 버는 일부 부분에서만. 그러니까요. 그래서 이게 지금 예시가 나온 거예요. 지금 튀르키예 사례가 정부에서 제도를 그 해당 국방 당국에서 제도를 좀 수정을 하고 교체를 바꾸지 않으면은 또 다른 튀르키예 사례가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이제 전망을 한 거죠. 그래서 정부 측에서 항상 얘기하는 게 이번 폴란드 수출권이 유럽 수출의 교두보가 될 것이다. 뭐 이렇게 항상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제가 볼 때는 이 폴란드 수출이 유럽 수출의 교두보가 절대 될 수 없을 것 같거든요. 그 두 차 말씀드리잖아요. 이게 이제 좀 더 범위가 줄어들어서 국한 제한될 것이라고. 그 지역이 이제 한계가 있을 것이라고. 그러니까 폴란드에다가 기술 이전이 뭐니 다 해줬다가 결국은 대한민국이 뭐 판매하는 건 전혀 없을 것 같고 결국 이 폴란드가 이 옆에 루마니아에 팔겠지 슬로바키아 여기서 얻어지는 대한민국의 수익이 뭐가 있습니까? 혹시 뭐 라이센스 피라든지 뭐 이런 게 있을까요? 뭐 지식재산권이라든지 뭐 기술 이전 그다음에 이제 주요 부품 핵심 부품에 대한 거. 네네. 이제 그 사례가 이제 튀르키예 사례예요. 알타이 전차. 그러니까 대한민국이 지금 너무 많은 지원을 해 가면서까지 이것을 지금 방산 수출을 하려는 이유가 뭡니까? 말 그대로 지금 행정 당국에 그 임기 기간이 있잖아요. 뭐 방사청이면 청장, 네네. 그다음에 ADD면 원장이 있고, 그다음에 또 국방부 장관은 여기서 제가 별도로 이제 분리했지만은 행정기관의 수장들 있잖아요. 자기들이 또 실적을 이렇게 했다 하고서 나가야 되는 거잖아요. 그다음에 정권이라는 게 또 기간이 있고 5년. 그래서 그거를 기록으로 역사에 남기고 싶은 거죠. 이렇게 잘했다. 그래서 자기들의 어떤 그 실적을 높이기 위해서 이런 실제적인 실무적인 어떤 게 좀 애로사항들은 좀 감추고 덮고 싶은 거죠. 예, 그래서 어제 18일 오전 이 국회 세미나가 있지 않았습니까? 네. 그래서 뭐 박진기 이 국방부 정책자문위원 네. 이분께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아주 제대로 말씀하신 것 같은데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그래서 결론은 이제 이
우리가 대한민국의 또 방산 그 관리, 수출 관련돼서 네. 뭐 지식 재산권을 많이 이제 이렇게 ADD가 많이 주장하는데 네네. 그거를 업체 중심으로 바꾸자. 그 사례는 업체 중심으로. 네, 업체 중심으로 바꿔주고 그 사례는 영국과 이스라엘 사례가 있다. 이 두 나라는 특히 이 두 나라는 이제 그 해당되는 업체들 개발한 업체, 수출한 업체에다가 많은 권한을 넘겨준다. 그러니까 뭐 돈을 개발을 같이 뭐 했으니까 뭐 돈을 다시 환수해야 된다 이런 거를 이제 그렇게 안 한다는 거죠. 그래서 사실 이 한 나라가 타국에 외국산 무기를 도입을 할 때는 이 기술 이전 조건을 걸어서 이 기술 이전을 받는 게 그게 항상 하는 일이었잖아요. 네, 우리도 그렇게 해서 성장했죠. 대한민국 방산도. 그러니까 뭐 FX 사업 때 이 보잉한테서 예, 그 기술 이전 받고 이런 것들이 이 KF-21의 어떤 기술의 모태가 되었을 텐데. 근데 뭐 극히 미비하다고 어쨌든 그 부분은 F-35 사주고 뭐 받은 게 보이냐. 그건 질타를 계속 아직도 받고 있는 부분이고. 네네네. 그 전에 이제 KF-16 사업을 하면서 그 T-50을 공동 개발, 그게 이제 좀 역사에 남는 실적이었죠, 사실은. 아주 공동 개발 제대로 한 거죠, 그거는. 네네. 그래서 그 기술을 이제 우리가 축적을 해서 습득하고 축적해서 지금 KF-21까지 이제 발전이 된 거죠. 그리고 이제 KF-21에 와서는 이제 미국 로키드 마틴사에서는 이제 뭐 이렇게 답안지를 소위 그 학생의 답안지를 이렇게 좀 이렇게 검토를 해주는 수준, 확인해주는 수준이었죠. 그래서 많이 우리가 그런 면에서 발전, 자립을 많이 했죠. 그래서 뭐 정부 측 입장에서는 9월 말이면 확실하게 체결을 할 것이다. 그냥 앞서간 얘기예요. 그쪽에서 그렇게 몇 달, 두세 달 서두른다고 물건이 그렇게 또 나머지 물건들이 빨리 이렇게 오거나 공장 설립이 되는 건 아니니까. 그러니까 제가 볼 땐 적정선은 아마 올해 아니지 않을까.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에어쇼. 예. 항상 에어쇼를 중심으로 손님들이 오가고 많은 걸 보여주고 거기서 얘기를 또 상징적으로 발표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전까지는 뭐가 돼도 이렇게 잡아놓고 있죠. 그러니까 지금 뭐 돈 빌려주고 보증서 주고 기술 이전에 현지 생산 설비까지 갖춰주는 모든 조건을 다 대한민국에 해주는데도 불구하고 그래도 일단 긍정적으로 이제 뭐 우리 국뽕들이 많으시니까 그분들 이제 입맛에 맞게 해드리면은 이번 2차까지는 뭐 그냥 그럼 뭐 그저 그럭저럭 뭐 되고 있구나. 뭐 발표 시기, 공식 발표 시기가 이제 뭐 남아 있지만은 근데 그 다음에 이제 3차, 4차 나머지 물량 다 이제 소화를 해야 되는 거. 그건 과연 이제 미지수라는 거죠. 그때. 그건 지금부터 이제 뭐 우리가 뭐 좀 생각을 다시 한번 제대로 좀 하고 접근해야 되지 않을까. 이미 2차 계약에서 뭐 생산 설비니 기술 이전이니 모든 걸 깔아주고 한 거기 때문에 여기까지는 우리가 좀 뭐 양보를 할 수 있는데 그 다음에 더 많은 조건을 또 이제 더 유리한 조건을 저쪽에서 요구할 수 있어요. 3차부터는. 그래서 3차부터는 물량도 확 줄 것 같아요. 이제 현지 생산을 하지 않습니까? 이제 뭐 잘게 쪼개서 들어가는 경우가 많죠. 물론 폴란드가 현지 생산을 한다고 해도 대한민국 자체에서 어떤 부품 조달이라든지 여러 가지에 있어서 이 제약을 걸 수는 있겠죠. 특히 이제 폴란드 그 지금 방산 수출이라든지 어떤 그 폴란드 자체의 국방력 증강 아주 현대화죠. 그걸 자세히 다시 한번 돌아서 작년 기사를 보시면은 투트랙으로 지금 하고 있어요. 투트랙. 미국 거를 사면서 우리 거 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미국 물건도 들어오면서 우리 물건도 받는 거예요. 하이로 믹스 개념인데. 그러니까 상당히 저희들이 그 보안, 그 문제점을 상당히 스스로 보완을 하면서 이제 이 전력 증강, 주력 장비들을 이제 교체를 하는 건데 이게 이제 상당히 저쪽한테 유리한 게 많죠. 그리고 또 유럽의 기존의 이제 방산 업체들이 또 가만히 있겠습니까? 틈새를 또 벌려가지고 또 끼어들려고 여러 가지 장비를 팔라고. 그래서 우리한테는 이게 가면 갈수록 이게 뭐 좀 이렇게 상당히 이렇게 아주 화려하게 장밋빛으로 이제 봐야 되나 좀 더 관리를 더 철저히 해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이제 폴란드 지금 K2 전차, K9, 뭐 천무, 그다음에 뭐 FA50 뭐 지금 개필러 넘어가고 있지만은 PL 버전도 그것도 어떻게 우리가 기술 이전 아니면 그 해당되는 개량 그걸 어떻게 또 관리할지를 또 아직 시간 있게 쭉 지금 앞에 지금 대기하고 있고. 그래서 숙제가 더 많은 것 같아요, 지금. 관리라는 숙제가. 그리고 들은 바로는 이집트 수출 역시 이 80% 정도가 이 수출 금융 조건 때문에 지금 제대로 된 계약은 근본적으로 돈이 없어요, 다. 그러니까. 그리고 제가 뭐 예전 방송에서는 작년까지만 해도 5만 전차 수출을 많이 얘기했는데 결국 거의 꽝 됐잖아. 돈이 없대, 돈이. 예산 자체가 돈이 없다 보니까. 예산 부족이. 당연히 그렇게 예상했었고. 과거 대한민국 역시 미국에게 기술 이전, 무기 도입할 때도 역시 이런 식이었죠. 우리나라는 좀 약간 다른 경우였고. 어떤 경우였습니까? 미국에 이제 뭐 FMS로 해서 무상 유상으로 많이 들어오면서 그걸 이제 이어졌던 게 자체 이제 공장을 설립을 잘 했죠. 그래서 방산이 이제 80년대 중후반부터 본격적으로 이제 어떤 발전해가지고 이렇게 우리 국산 장비, 쓸만한 국산 장비가 이제서 나온 거고 KF-11까지 이어지고. 그 당시 줬던 그 대출은 다 갚았습니다.
80년대 중반에 이제 예를 들어서 지금 제공호 이제 F5 지금 제공호 아니고 제공호 직전에 직도입한 것들, 뭐 F4 팬텀 이런 것들이 80년대 갚지 않았습니까? 이미 기사가 다 났었어. 옛날에 신문 기사로 우리 다 갚았다. 그거 다 돈 돌려줬다. 확실하게 갚았죠. 이자 축이 쳐서 거의 뭐 40년 전의 일이에요. 80년대 중반이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제 그런 건 없죠. 다 이미 졸업한 지가 상당히 오래됐죠. 그리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저희가 이전에 방송했던 거 여러분 많은 분들께서 거의 댓글 500개에 거의 450개가 거의 욕과 비난으로 제가 없애버린 그 방송물. 저희가 이게 아무리 유튜브가 국뽕이나 하여튼 뭐 그냥 즐겁게 보는 채널 그런 개념의 어떤 그 디지털 문화이긴 한데 또 있는 그대로 전망하는 거 그거 갖고 또 너무 비난을 좀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그 방송에서 저희가 틀린 말 한 게 하나도 없다라는 게 이번 기회에 증명이 됐습니다. 괜히 그 방송 없애버렸네. 보다 보면 짜증이 나가지고 뭐 몰랐어요. 저 되게 상처받았었어요. 너무 악의성 댓글이 너무 많아가지고 비난이 너무 상처받아가지고. 그럼 인도네시아 사례하고 또 비슷한가요? 인도네시아 1차 방송하고 뭐 비슷한 것 같긴 한데 그때 KF21 이 폴란드 이 대출건에 대해서는 너무 심했어요. 이 폴란드가 분명히 또 언론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우리는 폴란드는 돈을 주고 무기를 사겠다. 이런 기사가 나오니까 막 공격이. 돈을 주고 무기 사는 건 맞죠. 근데 좀 외상으로 이제. 근데 대출을 지금 보십시오. 90억 달러 전액 대출을 요청을 했습니다. 개념이 좀 다르긴 하죠. 그냥 자기 현찰 가지고 와서 현찰 박치기 하는 게 아니니까. 어찌됐든 제가 뭐 대표님도 그러겠지만 안도의 한숨이 지금 나옵니다. 이 근데 슈퍼소닉 TV는 팩트 위에는 얘기한 적이 없다. 저는 지금 뭐 이게 우리 조회수라든지 어떤 그 구독자 숫자를 이제 뭐 다른 사람들이 이게 문제가 아니에요. 조회수도 문제가 아니고. 근데 뭐 있는 사실 전망 예측되는 거 그거를 이제 있는 그대로 말씀드리는 거지 뭐 제가 그냥 없는 얘기를 그냥 막 만들어서 뭐 마음에도 없는 소리를 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어찌됐든 증명이 됐습니다. 저희 허튼 소리 한 게 아니라는 것. 폴란드 돈 없다. 그래서 전액 대출을 요청했다. 이것이 팩트입니다. 오로지 팩트만 전달해드리는 슈퍼소닉 TV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대표님 또 하실 말씀 있습니까? 그렇죠. 뭐 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은 어저께 세미나가 공교롭게 이제 저는 처음에 몰랐는데 오전 오후로 나눠질 세미나 국회에서 하는 거예요 항상. 작은 회관에서 작은 그 회의실에서. 근데 오전에 했던 거 지금 전차 관련된 거. 이거에 대해서는 기사화된 곳이 한 군데도 전혀 없어요. 그리고 오후에 했던 미국의 T-50 수출하는 거는 여기저기서 기사를 냈어요. 그러니까 이거 보십시오. 이게 뭘 말해주는 거야 이게. 그러니까 뭔가 좀 이상한 언론 제어, 언론 차단. 그러니까 이게 좀 이상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소위 이렇게 띄우는 거. 나 이거 잘 될 거야 하는 띄우는 그런 거, 될 수 있어 하는 것들은 여기저기서 기사가 나오더라고. 근데 그것도 보면은 해당되는 기자들을 이렇게 몇 명이 딱 보면은 지금 SBS하고 상관없이 딱 보니까 해당되는 기자, 그다음에 신문사 딱 보니까 이거 전문 유튜브 있네. 채널이 이 해당하는 신문사에 연계가 된 거야. 이게 내가 딱 보니까 일부러 띄우는구나. 그러니까 거기에 다들 환호해가지고 그냥 뭐 헛소리 니도 헛소리 하지 마. 실제 뭐 다른 그 세미나에서는 또 이렇게 국회의원 중심으로 이렇게 전체 얘기를 하는데 심각하게 이거 지금 뭐 좀 관리해야 된다 하는데 한쪽에서 우리 T-50 수출이야 뭐 이러면서 또 얘기하고 그건 기사화되고. 왠지 이것도 카르텔이 존재하는 것 같습니다. 이제 국회의원들 사이에서도 국방위원 그 사이에서도 좀 힘을 쓰시는 분들이 좀 더 0.5% 1% 더 힘이 센 분들이 또 자기를 내세우는 언론사 와 이렇게 해놓고 좀 요즘에 좀 뭐 이렇게 몸이 좀 안 좋거나 좀 쉬셔야 되는 분들 약간 뒤로 빠지는 분들이 있어요. 그분들은 이제 뭐 오전에 하면서 이렇게 기사가 안 되는 거야. 그래서 내가 이건 아니다. 밸런스를 잡자 해서 지금 오늘 이게 얘기가 된 거고 일부 내용을 소개를 해드린 거죠. 그래서 뭐 SBS 그 보도를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우리 PD님이 뭐 안승범 의원은 왜 갑자기 뭐 국회 얘기를 자꾸 해? 이게 다 연결됩니다. 저희 슈퍼소닉 TV는 앞으로도 현장 취재와 자료 수집을 통한 진실과 팩트만을 여러분께 전달해 드리는 채널로 앞으로도 꾸준히 노력하겠습니다. 자, 그럼 여기까지 디펜스타임즈 안승범 대표님 그리고 저 소닉 PD였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좋아요 지금 꾹 부탁드리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